이번 시간에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지는 하루에 1만 걸음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민지가 걷기 운동을 시작한 첫날 측정한 걸음 수의 기록을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말하여 보자 라고 했습니다. 민지가 처음 걷기 시작한 시간은 6시고 6시부터 걷기 시작해서 8시까지는 걸음수가 빠르게 증가했으니까 빨리 걸었죠. 그리고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다가 8시부터 10시 사이에 멈췄죠. 걷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고 또 쉬고 그 다음에 다시 걷기 시작하고 또 쉬었다가 또 걸었다가 쉬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걸음수가 증가하는 동안에는 걷기 운동을 1시간이 되고 걸음수가 증가하지 않은 시간은 정지한 시간이 되겠죠. 운동을 하지 않은 시간. 자, 그러면 이 앞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6시까지는 걸음수가 변치 않다가 6시부터 걸음수가 증가해서 걷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시작한 시간은 6시가 되겠죠. 6시까지는 걸음수가 변치 않다가 6시부터 걸음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7시 사이에는 빠르게 증가했고 다시 8시 사이에는 조금 속도가 줄어들었죠. 그리고는 8시와 9시 사이에는 걷지 않은 시간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걸음수가 1000걸음을 걸었고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또 걷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해서 2시까지는 걸었고 다시 2시에서 3시 사이에 걷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보고 걸음수가 증가한 구간은 걷기 운동을 한 구간이 되고 걸음수가 증가가 없을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6시에서 7시 사이의 걸음수가 2000걸음으로 다른 때보다 많다. 빠르게 운동한 거죠. 그 다음에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가장 많이 걸었고 이 기울기를 보면 가파르죠. 그 다음에 3, 4, 5, 6번은 모두 걸음수의 증가가 없으니까 걷지 않고 다른 일을 하였거나 쉬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서 그 상황을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X값에 대한 Y값의 변화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X값이 증가를 하면 Y값도 증가하는 경우 왼쪽에는 오른쪽은 X가 점점 커지면 Y는 점점 작아지죠. 예제 3번은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자동차의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보고 다음 각 상황에 해당하는 시간대를 A, B, C 중에서 고르시오. 자동차의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 그 다음에 속력이 줄어드는 구간, 일정하게 유지하는 구간은 C가 되겠죠. 속력을 높인 구간은 A가 되겠고 속력을 낮추는 구간은 B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문제 3번은 다음 그래프는 세 학생이 자전거를 탈 때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각 그래프에 가장 알맞은 상황을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각각 고르시오. 재훈이는 보면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하면 정지 상태에서 속력이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속력이 줄어들었죠. 동식이는 천천히 출발했다가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증가했다가 일정하게 계속 이동을 하고 있죠. 지현이는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처음에는 빠르게 출발했다가 다시 빠르게 속도를 줄였다가 잠시 멈춘 다음에 다시 빠르게 속도를 증가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 기억은 속력을 높이다가 낮추어 멈추고 잠시 후 다시 속력을 높인 것은 지현이가 되겠죠. 속력을 높인 후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다가 속력을 낮춰서 멈췄다. 그러니까 재운이가 되겠죠. 재운. 디귿은 속력을 천천히 높이다가 빨리 높인 후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였다. 천천히 움직이다가 좀 더 빨리 움직였다가 일정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디귿은 동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론 문제로 오른쪽 그래프는 선미가 풍선을 부는 시간에 따른 풍선의 부피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물음에 답하여보자. 1번은 풍선을 불던 중 쉬는 때를 모두 말하여보자. 쉬게 되면 풍선의 부피 변화가 없겠죠. 변화가 없는 구간은 4초에서 8초 구간이 쉬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초에서 16초 구간에서도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8초에서 11초까지의 상황은 부피가 증가됐으니까 풍선을 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번은 풍선에서 공기가 빠지고 있는 때를 말해보자. 빠지고 있으면 부피가 줄어드는 거니까 16초에서 18초 사이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그래프가 주어질 때 그래프를 해석해서 상황을 추측해보자.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예제 4번은 오른쪽 그래프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은 토끼와 거북이 중 누가 이겼는지를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누가 이겼는지는 60분 동안에 거북이가 결승점에 도달했고 토끼는 아직 결승점에 못 갔죠. 이런 추세로 본다면 60분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프에서. 그래서 토끼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60분일 때 결승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를 앞서기 시작한 때는 30분. 그 다음에 달리기 경주에서 시간에 따른 토끼의 상황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죠. 토끼의 상황은 10분 동안에는 달린 후 40분 동안 50분까지 쉬었으니까 40분을 쉰 다음 다시 달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의 융합 문제로 위의 예제4에서 토끼가 움직이지 않았던 10분부터 50분까지 토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측하여 이야기로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로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뛰어가다가 보니까 뒤돌아보니 거북이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쉬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숨 자고 일어나 보니까 거북이가 이미 결승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다시 달려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혹은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을 보면 상우와 형준이가 주말에 함께 등산하였다. 오른쪽 그래프는 두 사람이 함께 출발한 후 등산로 입구에서 두 사람까지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두 사람이 떨어져 등산한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하시오. 떨어진 것은 30분이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등산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측하여 이야기로 만드시오. 자,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면 30분 동안은 상우와 형준이가 같이 이동을 했죠. 그리고는 형준이는 굳이 이야기를 만든다면 다리가 아파서 좀 쉬었다 간다고 하고 상우는 계속 갔죠. 그리고 상우는 계속 가다가 보니까 형준이와의 거리의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기다려 준 겁니다. 그래서 상우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형준이는 60분이니까 전체 30분을 쉬었다가 다시 출발해서 상우가 있는 곳까지 갔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시간은
1시간 10분, 70분인 때죠. 그래서 등산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측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으니까 가다가 형준이가 뭐 다리가 아팠다든지 혹은 볼 일이 급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다음은 그래프 중에는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것도 있다. 월 평균 낮의 길을 조사해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매년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된다. 여기 보면 재작년 12월과 또 작년 12월, 작년 6월과 올해 6월은 낮의 길이가 똑같죠. 예. 그래서 예제 5번을 보면 오른쪽 그래프는 서해안의 한 곳에서 하루 동안 시간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를 측정해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이제 높이가 약 9m부터 출발을 해서 해수면이 높아졌다가 다시 2시간 후부터는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8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최저로 해수면이 낮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1번은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았던 때는 2시와 가장 높았던 때는 여기죠. 14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시에서 20시 사이에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때 2시에서 20시 사이에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때는 이 구간이죠. 8시부터 14시까지. 다음 2시에서 20시 사이에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때를 모두 말하시오. 낮아지는 때는 2시에서 8시 사이, 그 다음에 14시에서부터 20시 사이가 되겠죠. 2시에서 8시, 또 다른 구간은 14시부터 20시가 되겠습니다. 4번은 몇 시간마다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반복되는지 말하시오. 자, 같은 모양의 그래프는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 그러니까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반복되는 것을 주기라고 하는데 마루와 마루 사이 또는 골과 골 사이 제일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합니다. 이 파동에서 보면. 그래서 2시에서 14시니까 몇 시간마다 반복되느냐 하면 14시 빼기 2시를 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12시간이 됩니다. 또는 골에서 골이니까 20에서 8을 빼도 마찬가지죠. 즉 몇 시간마다 반복되느냐 하면 12시간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면 오른쪽 그래프는 지연이의 맥박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보고 지연이의 1분 동안의 맥박수를 구하시오. 1분 동안의 맥박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1회의 맥박에서 2회, 3회, 4회니까 3초에 4회의 맥박을 볼 수 있죠. 그러면 1분은 60초니까 60초는 몇 회냐는 거죠. 그래서 3에다가 20을 곱하면 60이 되죠. 60분에는 4에다가 20을 곱하면 80이 되겠죠. 그래서 맥박수는 80이 됩니다. 또는 비례식으로 고치면 3초에 4회를 구했으니까 60초에는 얼마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3x는 4 곱하기 60이 되어서 맥박수는 8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그래프 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기초 학문이라는 것이 과학을 하거나 혹은 무슨 경제를 하거나 또는 행정을 하거나 이런 통계적인 부분에서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 단원에서
배우는 거니까 잘 익혀보고 또는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오늘 공부한 이런 그래프와 관련된 도형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석하는 방법을 잘 익혀줘야 되겠죠. 수고 많았습니다.